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비옥스의 이제 광영상 연구소장, 실제 산업용 카메라의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영상 처리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영상을 어떻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촬영을 해서 그 뒷단에서 영상 처리 부분을 좀 더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AI용 고속 멀티모드 이미징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는 제 일반 정보, 그리고 사업 분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옥수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이제 산업용 카메라 제품군, 핵심 보유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99년에 설립해서 지금 26년째 그 산업용, 의료용 이미징 솔루션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임직원 수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안양에 있고요. 그리고 생산본부, 제조본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전시장에서는 1층 B홀 B412 위치, 그러니까 B2 전시장 입구 홀로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 영상. 병원에 가시면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뼈 영상을 찍으시죠. 거기에 필요한 엑스레이 이미징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 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광영상, 머신비전 부분,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독물들이나 아니면 메디컬 진단 쪽으로 사용되는 바이오 영상,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네. 엑스레이 쪽은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용 카메라에 해당하는 엑스레이 디텍터,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나 그 다음에 아니면 동물용, 그리고 아니면 이제 산업용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엑스레이 디텍터 외에 엑스레이 튜브라든가 제반 엑스레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개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의료 시스템에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쪽이나 엑스레이 영상 처리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AI를 활용한 진단 부분, 그리고 이제 노이즈 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머신 비전 부분은 그 카메라 1차원 라인 스캔이라고 얘기를 하죠. 1차원 라인 스캔 카메라와 2차원 고해상도 에어리어 카메라, 고속 카메라들을 주로 직접 개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렌즈, 카메라와 더불어서 이제 이미징의 중요한 요소인 렌즈, 조명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옥스를 인지하시기에 이제 카메라 제조사, 개발 제조사로 인지하고 계신데 좀 더 나아가서 이미징 솔루션, 카메라와 렌즈, 조명, 어떤 형태로 이미징을 하는 게 좋을지 하는 이미징 솔루션을 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제 골프 센서, 뭐 국내의 메이저인 G사, 그리고 C사에 저희가 센서를 공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골프 스윙을 하게 되면 골프공의 궤적이라든가 탄도, 거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속으로 이미징을 해서 해석하는 것까지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이제 의료 분야나 실제로 진단 장치에 들어가는 이미징 카메라들, 그 보드 카메라가 되겠죠. 그런 이미징 카메라들, 그리고 스캐너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독물, 그러니까 실험용 쥐나 토끼 같은 소독물에 어떤 약성이나 병균 같은 걸 주입하고 그게 동적인 변화, 관찰을 영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미징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이력을 보면 이제 99년부터 시작해서 초기 사업 자체는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 쪽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초기 엑스레이 디텍터는 엑스레이 파장을 받으면 이제 가시광으로 변환되는 강광판을 놓고요. 그 강광판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에서 어떤 낮은 신호 레벨의 영상 처리 부분이 기술 특화가 되었고요. 이런 분야를 확대 적용한 것이 산업용 카메라 부분,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 패널 검사 쪽에 집중해서 진행하게 되어서 지금의 광영상 제품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쪽 디텍터는 이제 2010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카메라를 활용하던 거에서 플랫 패널 디텍터라고 해서 이제 TFT 패널을 활용을 해서 TFT 패널 앞쪽에 실제 엑스레이를 전기 신호로 컨버전하는 물질을 도포한 다음에 그걸 간접적으로 읽어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디텍터를 개발하고 있고, 적용 분야로는 정지 영상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사람이 정진 상태에서 촬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CT라든가 뭐 이런 걸 활용되는 동영상, 이 좀 더 확장돼서 인체나 동물 쪽,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전지, 2차 전지의 폭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CT 검사나 비파계 검사 쪽 산업용으로 또 많이 확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저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게 밴딩이 되는 제품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용 카메라 쪽은 기존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 목적의 이제 에리어 카메라를 주로 하다가 하면 병행하고, 2010년부터 이제 TDI 센서라고 하는 라인 스캔 중에 이제 고감도 카메라를 센서 레벨에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 제품으로 나오게 되죠. 실제 어떻게 보면 라인 스캔 1차원이와 2차원 카메라를 모두 제조하고 그리고 센서 레벨부터 진행하는 회사들은 글로벌하게도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아까 앞에 보셨던 게 이제 인비보 시리즈들은 이제 소동물 이미징 하는 쪽이고요. 뒷단에 이제 DPS라고 된 건 디지털 패스로로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혈액 샘플이나 이제 슬라이더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스캐너 시스템입니다. 뭐 아래쪽에 꼴픈 센서들은 기존에 국내 G사나 K사에 들어가는 모델 외에 바닥에 놓고 쓰는 이동형, 그 다음에 천장에 있는 고급형 등 다양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용 카메라 제품군은 전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던 에어리어 카메라, 주로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들 주로 많이 했었죠. 어떻게 보면 패널 검사,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 목적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위주로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저해상도나 다양한 제품군들을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스캔 카메라는 TDI 카메라, 그리고 싱글 듀얼 라인의 이제 라인 스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산업용 렌즈까지, 어떻게 보면 고성능 렌즈까지 구비하면서 전체 이미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인데요. 실제 에어리어 카메라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0.4메가부터 1기가에 해당되는, 기가헤르츠에 해당되는 이제 픽셀에 해당되는 카메라까지,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머신 비전의 표준인 카메라 링크에서부터 CXP까지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고요. TDI 라인 스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K에서부터 23.5K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의 핵심 보유 기술은 실제로 센서 설계, 전자회로 설계부터 전자보이된 설계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펌웨어라 로직, FPGA 쪽 SDK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광기구, 렌즈라든가 광학적인 물리적인 거리 설계 가능한 과학 기술을 모두 인하우스에서 보유 중이고요. 인하우스에서 상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바이스, 그러니까 카메라죠. 디바이스를 직접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렌즈, 조명,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모션까지 포함해서 전체 실제 이미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이미징 솔루션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통상 이제 실제로 이제 이미징 1차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어떤 카메라, 어떤 배율, 어떤 형태로 적용하는지를 조율되는 이미징 시스템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상되는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조명을 정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 고객 샘플을 받아서 실제 이제 이미징 테스트를 진행을 하죠. 테스트 진행하고 그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제일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객이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고객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어떤 제품을, 어떤 이미징 솔루션을 채용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설계, 실제 이제 시스템에 붙이기 위한 설계 부분 포함해서 최종 리포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영상은 저희 이제 뭐 일부긴 한데 실험실에 가지고 있는 실험 장비 이미지고요. 뭐 좌측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 진행해서 테스트 리포트나 아니면 최종 솔루션을 어떻게 이제 리포팅 해드리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곳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이제 AI 쪽에서
멀티모드, 고속으로 멀티모드 이미징하는 솔루션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순서는 뭐 AI 주로 이제 트렌드, 그 다음에 AI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상 처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1차원, 2차원 멀티모드 이미징 솔루션, 저희가 이제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 그림은 이제 AI의 이제 주요 성능 지수를 제가 챗GPT에 이제 좀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해서 이제 그려본 영상인데요. 보통 이제 지표로 많이 논의되는 게 검출 정확도, 그 다음에 검출 능력, 그 다음에 해상도 분해능, 검출 반복성, 고검출률, 미검출률 이렇게 이제 뭐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통상 이제 그 연관되는 부분이 그 결함 검출 능력, 실제로 미검출률, 그러니까 얼마만큼 작은 것까지 검출을 해낼 거냐, 검출 관점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출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유효하게 고객이 검출하기를 바라는 결함을 얼마나 유효하게 잡아내느냐. 예를 들어서 검출력을 높이려고, 검출 능력을 높이려고 하면 해상도를 무조건 높이면 되죠. 근데 해상도를 무작정 높일 수가 없는 게 투자비,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장치 내에서 이제 택이라고 하는 택타임이라고 하는 운영 시간,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적의 성능이 뭐냐라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같은 경우는 검출력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분해능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더 빠른 거 아니면 뭐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 대한 부분들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들이 조금 더 발달하고 프로세싱 파워들이 커지면서 오히려 검출 정확도, 그러니까 얼마나 잡아야 될 것만 디텍션을 해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뭐 딥러닝이라든가 다양한 AI 로직들 아니면 영상을 기존에는 한 가지 방식으로 찍던 걸 뭐 두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찍어서 그런 결과들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사용되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속된 공정으로 제품이 흘러가는 거고, 연속된 공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전 공정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죠. 실제로 이제 전수검사나 인라인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장비 AI 운영의 목적은 현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에서 생기는 문제를 찾아내는 게, 찾아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전 공정에서 발생했던 결함들은 사실은 좀 약간의 허수죠. 허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전 공정에 검출된 정보를 가져와서 현 공정에서 검출된 정보와 비교해서 실제 현 공정에서 발생된 결함들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실제로 이제 검사라고 하는 방식의 검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결함을 판정하기 위한 리뷰, 그러니까 현미경 개념이죠. 1차 결함 AO에서는 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결함을 먼저 찾아내는 결함의 후보자들 있죠. 불량의 후보자들을 찾아내고 그걸 확인하는 것은 리뷰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금 더 고배율의 시스템, 이미징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 색 정보라든가 컬러 카메라를 활용해서 색 정보라든가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판단하는 형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메라 속도라든가 조명, 그 다음에 프로세싱 파워들이 올라가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결함의 종류에 따라 실제로 결함이 시인되는 형태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결함은 A 모드에서 잘 보이고 어떤 결함은 B 모드에서 잘 보이고 그렇다고 ABC 모드를 모든 시스템에 다 구현하려고 하니 비용과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드의 인풋을 넣어주면 프로세싱 파워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시장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 이제 영상 처리 쪽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검출이죠. 어떤 이동하는 물체의 어떤 저게 뭔지,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어떤 자동차인지를 판단하는
형태 이제 보통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같은데 보통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어떤 이상이 있으면 아니면 이 현상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침범하고 있는지, 크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현미경 활용해서 리뷰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미지 구분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분량이면 이게 어떤 종류의 분량일 건지, 이게 킬링성일지 아닌지를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해내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도 주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영상 처리 부분, 기존의 중간 프로세싱 단계에서 영상을 개선하거나 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를 더 좋게 하는, 그러니까 하이 데피니션을 고해상도로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영상에 껴있는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하는 디노이징 같은 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되는 게 위에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실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양품과 분량의 모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모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모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계의 이상 탐지 아니면 이제 이미지 생성이죠.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제품들 베이스에 이제 많은 모수를 가지고 소수의 분량 모수를 가미시켜서 다수의 분량 모수를 모델을 생성하는 겁니다. 가상으로 생성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가상으로 생성된 결함을 기준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검출을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지는 게 영상을 찍기 위한 이미징 시스템, 주로 이제 광학계라고 얘기하는 이미징 하드웨어 부분이 될 거고요. 거기서 실제로 얻어진 데이터를 뒷단에서 이제 영상 처리를 수행을 하죠. 결함, 검출, 분류.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보통 대면적을 뭐 고속으로 이미징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단일 모드를 쓰죠. 조명을 한 가지, 뭐 동축이면 동축, 아니면 반사하면 반사 한 가지 모드를 쓰게 되죠. 근데 그거 대비 조명 모드나 아니면 조명의 구성 자체를 두 가지, 세 가지 복합을 구성하게 되면 그걸 비교해 볼 뿐인데요. 당연히 여러 모드를 쓰게 되면 비용은 상승이 되겠죠. 비용이 상승되겠지만 효율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검출 정확도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영상 처리 속도라든가 데이터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받아내는 속도, 그 다음에 조명의 문제, 조명의 밝기 문제 이런 문제로 실현 불가능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그 제반 부품들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좀 더 나가서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모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미징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부스에서 전시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DI 카메라 같은 경우 이제 센서 구조를 이해하시면 센서 구조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를 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아니고 이제 저희 경쟁사에서는 다양한 모드를 쓰기 위해서 파장을 다르게 쓰죠. 조명의 파장을 다르게 구성을 해서 세 개 모드를 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 그린, 블루 해서 레드 형태는 반사를 구성하고 블루는 뭐 동축을 구성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파장을 다르게 구분해서 하는 구성으로 본 주제와 비슷하게 멀티모드 이미지에 대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장을 다르게 쓰는 경우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색수차로 문제가 생깁니다. 수차가 발생해서 실제로 이제 더군다나 고해상도로 이미징 했을 때는 영상의 포커스 수준이 컬러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이제 컴퓨테이션 구성에 따라서도 이제 심도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수차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구성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 모드를 로 제한되긴 하지만 동일한 파장대를 쓸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명 1이 이제 반사, 상부 반사, 조명 2가 하부 투과 형태로 해서 투명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지나갈 때 스캔을 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교차로, 그러니까 조명 1번과 2번이 교차로 영상이 얻어지게 되고요. 그 영상을 구분했을 때
조명 1과 조명 2에 대한 두 가지 모드의 영상을 한 번에 1회 스캔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솔루션은 이제 우측에 사진으로 이미지로 보이는 전체 이제 풀 솔루션이고요. 카메라, 렌즈, 조명, 그리고 배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제 오토포커싱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포함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되는 분해는 0.5 마이크로에서부터 3.5 마이크로 그 이상도 가능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카메라 자체 뷰가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이상은 이그샘플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제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시되어 있는 부분은 0.5 마이크로 분해능으로 한 번에 8mm를 보게 됩니다. 8.19mm를 한 번에 보게 되고요. 8.19mm를 대략 한 75mm/s로 스캔하면서 검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0.7 마이크로, 1 마이크로 다양하게 카메라 렌즈 조명 부분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이제 교차로 사용할 수 있고 전시 자체에는 동축 모드와 사이드 난발사 모드에서 두 가지를 교차로 이미징한 솔루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저희 제품 이름은 이제 듀얼 이미징 TDI라고 하고요. 뭐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저희 자회사에서 센서 설계를 하고 국내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센서를 직접 제조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16K로 해서 16K 256I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한 5년 정도 전에 12K로 제품을 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대대적으로 출시하진 않았고 일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FSA 방식으로 센서 제조가 됐었고요. 실제 이제 거기에 성능적인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좀 한정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게 이번에 이제 BSI로 전환되면서 이제 실제 센서 회로 설계 기술이나 공정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현재 데모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공정 자체가 이제 FSI에서 BSI로 이제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영상의 감도 자체가 FSI 대비 BSI로 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블루밍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 이제 기존의 FSI로 했을 때 블루밍 부분이 실제 영향을 좀 많이 미쳐서 실제로 세츄레이션 되는 조건으로 이미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인접 모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안티 블루밍 센서들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테스트해 본 걸로는 충분히 머신 비전 쪽이나 응용 분야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오토포커싱 부분은 비옥수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카메라 내부의 로직을 직접 이제 개발하고 진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미지 센서 핸들링 부분, 그 다음에 로직 핸들링 부분을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카메라를 만들었죠. 오토포커싱을 위한 스마트 카메라를 만들어서 카메라 자체에서 영상 변이를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광상 기반으로 영상 해석을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모션 제어기를 통하거나 거쳐서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모션 제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추종 시스템 같은 경우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이 모션 딜레이입니다. 실제로 영상 처리를 하고 해석해서 뒷단으로 신호를 내보내기까지 딜레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했던 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스마트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인베디드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인베디드 형식으로 변이 해석한 부분을 그대로 모션 드라이브 쪽, 모터 드라이브 쪽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줍니다. 전기 신호를 보내주면 그 전기 신호를 받아서 모터 드라이브가 서버잉을 해서 서버 모터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자기지를 찾아가게끔 실제 카메라와 렌즈 간의 거리, 제품과의 거리를 신속하게 맞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카메라 기술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카메라를 만든 부분이 이제 제일 키 피처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이제 좀 투박해 보일 텐데요. 광학계 자체가 레이저 소스랑
실제 이제 디텍터에 해당하는 이제 스마트 카메라가 분리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제 구성했던 이유는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 그리고 검사 쪽에서도 주로 이제 일체형으로 센서 형태처럼 만들게 되면 제약에 따르는 게 뭐냐면 렌즈 하부에 다양한 조명을 넣기가 좀 힘들어요. 조명의 형태도 다양하고 조명을 쓰시는 솔루션 자체도 되게 다양해서 그 딱 정형화된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 그걸 구성하는데 꽤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플렉스블하게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끔 개별 모듈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토탈 솔루션을 디자인해서 구성을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AF에서 자동 추종에서 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모션 부분입니다. 모션 부분은 저희가 모션 전문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모션 전문 기업하고 협업해서 실제로 최대한 빠르게 모션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모션 컨트롤과 모터 쪽, 그러니까 서버 모터를 채용해서 보시기에 이제 꽤 중량물이죠. 무게가 꽤 많이 나갑니다. 중량물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포커스 추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솔루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예, 보시는 게 이제 아마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실물의 형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전시장에 가져오기 전에 촬영을 한 건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웨이퍼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웨이퍼를 이동하면서 실제 스캔을 하고 있죠. 초점 추정을 하면서 추정을 하고 있고, 좌측이 이제 브라이트 필드, 우측이 다크 필드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모드 영상을 한 번 스캔에 얻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걸로 얻어진 영상은 이제 한 장만 스틸샷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실제 이제 브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의 회로라든가 패턴의 특성을 다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다크필드는 이제 특정 목적, 이물이라든가 아니면 스크래치라든가 특정 목적의 특성들만 포커싱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실제 이 듀얼 이미징 TDI를 쓸 수 있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예가 실제로 하이 데피니션 레이셔에서 이제 그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요. 실제 이제 노멀하게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컬러 필터 이제 TFT 패널 위에 컬러가 올라가 있는 쪽인데 동일한 패널인데 실제로 RGB 쪽, 블루 쪽 보시면 블루 쪽에 회로 부분이 사실은 보이진 않죠. 예, 특정 컬러에 맞추게 되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명의 밝기를 다르게 해서 실제로 가운데 부분까지 보이게끔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TFT 제조 공정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주변 회로 페리페럴 부분인데 실제 액티브 에리어 부분하고 페리페럴 쪽에 관사도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액티브 쪽에 밝기를 맞추게 되면 주변 회로부 쪽이 세츄레이션 돼서 점포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명의 조건을 다르게 적용해서 실제로 액티브 에리어 외에 페리페럴 부분도 정확하게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16K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 적용됐던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12K로 적용이 되어 있죠. 12K TDI들이 보통이 적용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12K TDI가 라인 레이트가 100kHz 정도 수준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제품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상도도 조금 높게, 기존 대비 한 20% 정도, 25% 정도 해상도를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동일한 속도로 동시에 두 개 모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설비 개선적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1D, TDI 관련된 이제 이미징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에어리어 카메라, 고속 에어리어 카메라를 이용한 이제 멀티모드 이미징입니다. 사실 이 방식은 2000년 이전에도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어떤 PCB의 검사나 이런 걸 할 때 실제적으로 카메라나 광학계 이동시켜 놓고 위에서 조명을 스트로빙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촬영하는 형태로 구성되던 예를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자체, 그 다음에 연산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조명 쪽이 더 밝아지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 2000년대 이전에는 실제 한 가지 모드로 조명을 스트로빙 하면서 촬영을 했겠죠. 이동하면서. 카메라 속도나 이런 것들이 대응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동일한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했는데요.
실제로 FOV의 절반 정도 이동했을 때 조명을 바꿔서 다른 조명을 켜는 거죠. 그걸 교차로 켜게 되면 최종적으로 두 가지 영상을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제 브라이트 필드,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셀을 절단하고 나서 엣지의 크랙이나 영향성, 이제 불량들을 보는 목적인데요. 엣지의 크랙이나 치핑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브라이트 필드는 보통 세츄레이션에 가깝게끔 씁니다. 그래서 실제 엣지의 치핑이나 이게 두드러지게 보는 대신에 실제로 커팅을 하면서 발생한 이물이라든가 이게 패드부 쪽으로 넘어와 있는 불량들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크필드를 또 별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한 번 스캔에 브라이트와 다크를 동시에 적용해서 실제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 크랙이나 치핑을 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공정 중에 발생된 이물이라든가 불량들이 패드 쪽에 넘어와 있는 부분, 회로 쪽에 넘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이 솔루션은 실제 이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거는 0.5 마이크로, 1 마이크로, 1.5 마이크로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분해 심도 때문에 앞에 1D 솔루션에서 보유했던 오토포커싱 솔루션을 같이 복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데모에는 동축의 파장별로 RGB 조명과 그 다음에 사이드 반사 조명을 포함해서 총 4가지 모드로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최대 스캔 속도를 보시면 0.5 마이크로인데도 속도 231mm/s로 4개 모드까지 이미징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 이제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오토포커싱 성능이 어떻게 따라가느냐를 같이 봐야 되겠지만 카메라나 조명, 그러니까 모듈 자체의 성능만으로 따져봤을 때 꽤 빠른 속도로 4가지 모드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솔루션에 사용된 카메라인데요. 기존에 이제 CXP 인터페이스에서 최대 속도 가능한 게 대응한 게 CXP10이 이제 4채널 진행을 하게 되면 40GBps의 속도를 가지게 돼요. 48GBps 정도 속도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본 카메라는 이제 그렇게 적용할 경우 한 230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CXP12로 최대 낼 수 있는 속도가 230프레임인데 여기 이제 COF라고 해서 옵틱을 활용해서 CXP의 2배 밴드위스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CXP에서 제약상의 이제 케이블 전송 거리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훨씬 더 넓은 밴드위스를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초당 454프레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COF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2채널 적용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옵틱 적용한 CXP 최초의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네. 이후에 지금 이제 올해 아마 조금 더 빠른 인터페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 분수에 아마 이제 40기가 이후에 100기가 bps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실제 모급이랑 프레임 그래브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 센서의 최대 속도인 500프레임까지 프레임 그래브 한 장에서 영상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이미징하기 위해서 카메라에서 부가적으로 구현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명 모드에 따라서 대상체의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이미징 했을 때 밝기, 어떻게 보면 영상의 균일도가 달라질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달라지는 부분들을 내부에서 초기 셋업 시에 캘리브레이션을 해두고 그런 캘리브레이션을 플랫 필드 코렉션이라고 FFC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 사전에 특정 조명 조건에 대한 FFC를 진행을 하고 그걸 실제로 영상 촬영할 때 고속으로 스위칭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칭은 이제 시퀀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최대 12가지 조건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동시에 구동 가능한 건 최대 8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정 데이터 외에 노출이나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도 별도로 다 개별 조명 모드마다 조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다른 쪽 미팅에서 좀 어떤 다른 요소들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트로빙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카메라와 조명의 동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레임그래브를 기점으로 해서 프레임그래브에서 카메라 쪽으로 트릭을 보내고 그 다음에 조명 컨트롤러 쪽으로 트릭을 보내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그래버와 조명 컨트롤러 사이, 그 다음에 카메라 사이에 어느 한쪽에 싱크가 깨지게 되면 결과적인 이미지에서는 중간에 정보가 로스가 생기겠죠. 실제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생각해서 한 게 프레임그래버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 쪽으로 싱크를 받고 저희 카메라 단에서 조명 제어기 쪽으로 싱크를 다시 내보내는 형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체에 스트로브 컨트롤을 위한 출력을 별도로 5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단에서 영상을 찍을 때 거기에 맞춰서 조명이 동기화해서 촬영될 수 있게끔 하는 출력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개발 제조 회사다 보니까 얘가 어떤 모드에서 촬영이 됐는지 정보를 별도의 확인 없이 근거를 태깅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영상의 첫 번째 화소 아니면 특정 위치에다가 현재 어떤 모드, 예를 들어서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라고 하면 그런 모드의 정보를 카메라 영상 정보에 기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내가 어떤 모드에 관계없이 기존에 같으면 이제 몇 번째 이미지니까 몇 번째 모드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카메라 내 인덱스를 통해서 실제 얘가 어떤 모드로 촬영된 건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끔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 이제 2D로 데모하고 있는 환경의 영상입니다. 실제 이제 웨이퍼를 스캔을 하면 한번 지나갈 때 4가지 모드 영상을 한 번에 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오토포커싱을 수행하면서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데모는 1.5 마이크로 분해능으로 데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션 자체는 300mm/s로 스캔을 하면서 영상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 자체는 이제 파장에 따라서 RGB 파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이드 다크필드에 따른 조명을 영상을 그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얻을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다른 식에 사용되는 예는 스트로빙 했을 때 PCB 지판 자체를 동축, 투과, 그 다음에 사이드 난반사 조명으로 했을 때 실제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HDR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조명의 밝기를 다르게 한다 그러면 HDR 형태로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TDI 카메라, 그 다음에 고속 에어리어 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멀티모드 이미징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뭐 이 외에도 뭐 핸드폰 제품의 외관 검사하기 위한 대면적으로 멀티모드 이미징하는 솔루션들, 실제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옥수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40기가, 80기가 bps가 아니라 100기가, 200기가 더 빠른 이미징 솔루션들 뿐만 아니라 오토포커스나 재반된 관련된 부품들을 솔루션으로 구성해서 고객들이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지금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 이제 내용이 궁금하시면 1층 이제 오셔서 저희 전시룸에 제가 계속 있으니까 오셔서 실물 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층에 비투홀 입구에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